사진과 같이 막 비슷비슷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오마주라고 해도 시계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파는 거는 문제가 안 될까요? 롤렉스, 여러분, 오마주라는 용어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실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경의, 존경, 찬사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 단어는 문화계에서 정말 자주 사용이 되죠. 어떤 대가의 원작에 대한 찬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을 오마주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되죠. 그런데 시계에도 오마주가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시계를 오마주한다? 그냥 이거 짝퉁 방어 논리 아닌가? 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의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똑같이 베껴서 파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법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큰 관심까지는 없으신 분들이나 롤렉스는 다들 아시죠? 그 중에서도 서브마리너라는 시계와 데이저스트라는 시계는 아주 유명하죠. 데이트저스트 하면 롤렉스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디자인이고, 서브마리너 명실상부 다이빙 워치의 아이콘 같은 존재입니다. 그중 오늘은 서브마리너에 관해서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화면 한쪽에 보이는 시계는 롤렉스 서브마리너예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실까요? 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죄다 비슷하지 않나요? 많은 시계 회사들이 시계를 만들면서 기존 시계 브랜드에 대한 오마주를 담아서 이 시계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사진과 같이 막 비슷비슷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오마주라고 해도 시계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파는 거는 문제가 안 될까요? 아마 롤렉스 서브마리너가 다른 시계들보다는 먼저 출시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롤렉스 디자인 침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거나 롤렉스는 왜 저걸 놔둬?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니 하나씩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상표는 뭘까요? 바로 롤렉스랑 서브마리너겠죠? 그거는 각각의 상표고, 롤렉스사는 이걸 다 상표권으로 이미 취득을 해놨어요. 그런데 서브마리너를 모방하는 회사들은 상품 어디에도 롤렉스나 서브마리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계를 베껴서 만드는 게 롤렉스의 상표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방하는 회사들이 롤렉스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롤렉스가 해당 시계의 디자인을 출원해서 등록을 받은 상태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롤렉스가 디자인권자가 아니면은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요? 롤렉스는 국내에서 단 한 개의 디자인권도 갖고 있지 않은데 왜일까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 롤렉스가 국내에서 출원했던 디자인들은 이미 다 존속기간이 지나서 소멸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최초의 서브마리너가 언제 나왔는지 아실까요? 최초의 서브마리너는 1950년대에 처음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이고, 만약에 그때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았더라도 이미 존속기간은 훌쩍 넘어버렸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1950년대 나온 서브마리너랑 지금 서브마리너는 디자인이 달라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롤렉스는 한국에서 어떤 디자인권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롤렉스는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디자인권이 없는데 어떻게 보호를 받아요? 이것도 쉬운 얘기죠. 자, 그럼 롤렉스가 비빌 언덕은 없을까요?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부정경쟁 방지법이에요. 부정경쟁 방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조문에서 뭐라고 하죠?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팔거나 하면은 부정경쟁 행위라고 하네요. 그럼 롤렉스는 이 조문을 이용해서 모방 시계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야, 니네 우리 시계 모방해서 팔지 마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해당 조문의 단서 조항은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뭐라고 써 있었죠?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을 모방하면 괜찮다네요. 자, 그러니까 서브마리너가 1950년대 나왔고 현행 서브마리너도 나온 지가 한참 지났으니까 저 조문도 이미 끝났네요. 자, 어떠세요? 판매를 위한 모방인지 서브마리너에 대한 오마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롤렉스는 서브마리너와 비슷한 시계를 만들어 파는 회사들한테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 방지법 중 어떤 것도 적용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럼 롤렉스는 이걸 포기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딱 하나, 진짜 마지막 조문, 바로 부정경쟁 방지법 파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잠깐만 보실게요. 여러분이 보신 그 조문이 바로 롤렉스가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비밀 언덕이에요. 실제 에르메스와 같은 회사들은 본인들의 버킨백 같은 걸 모방하는 회사들을 상대할 때 방금 보여드린 그 조문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요. 왜냐? 아까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법이나 조문들은 아예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롤렉스도 이 조문을 이용해서 다른 시계 회사들을 공격하면 된다? 그런데 이건 한번 검토해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계판에는 이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계에 대한 오마주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업계에서 그러한 문화 자체가 관용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인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관행이 너무 뿌리 깊게 업계에 박혀 있다 보면 그 모방이나 오마주는 롤렉스사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에르메스가 그 조문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었던 건 가방업계에서는 그런 오마주라는 문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격이 성공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보기 잡았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죠. 롤렉스는 일부러 가품도 안 잡고 모방도 하게 내버려둔다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쓰면 쓸수록 더더욱 롤렉스 정품이 갖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만약 사실이라면 롤렉스는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자부심은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모방과 오마주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얘기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품질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디자인, 모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인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식의 날개가 되어드리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소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